자, 다음으로는 방금 설명드린 이 컨볼루션 연산에 기반해서 어떻게 신경망에서의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것이 구성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얘는 보통 이미지에서 많이 쓰이는 신경망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얘에서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요. 이제 몇 개의 컨볼루션에 기반한 레이어들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신경망인 것이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각각의 층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앞에 공부하셨던 그 컨볼루션 연산으로처럼 생긴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조가 잡힌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물론 이때 우리가 학습을 신경망 학습을 해야 되니까 학습을 하겠는데 학습의 대상은 무엇이냐면요. 각각의 층에 있는 컨볼루션 연산할 때 우리가 웨이트 값, 커널 안에 들어있는 웨이트 값을 곱하잖아요. 그 웨이트 값을 학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각각의 층마다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컨볼루션 연산할 때 사용되는 커널 안에는 웨이트 값, 그 값을 학습하는 그런 신경망을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각각 층마다 도대체 어떤 컨볼루션 연산을 하느냐 좀 찾아보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층 레이어 1번에서 어떤 연산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요게 어떤 입력이 들어오는데 입력으로 보통 이제 이미지에 들어오게 되겠고요. 제 컬러 이미지가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는데 이런 가로 세로 데이터 2차원 데이터가 RGB 이제 3개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약간 3차원스러운 2차원 데이터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데이터 들어오고요. 자, 여기 대해서 컨볼루션 하는데 컨볼루션 하려면 이렇게 K by K 커널이 필요하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요. 자, 이런 어떤 커널의 역할은 앞에서 보니까 우선 이게 하이패스 필터면 이제 어떤 엣지를 디텍트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미지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 이러한 커널을 가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엣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하는데 생각해보는데 과연 얘를 하나를 가지고 RGB에 다 똑같이 적용할까? 아니면은 RGB에 각각 서로 다른 거를 적용하는 게 나을까? 일단 이걸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어느 게 좋을까로 고민해 봤을 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습의 목표는 얘 안에 들어있는 웨이트 값이에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처음부터 RGB에 다 똑같은 걸 적용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얘 어떤 웨이트 값을 학습하는데 좀 제한을 거는 거죠. 다 서로 다른 값을 곱하는 것이 좀 더 자유도 높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RGB 다 서로 다른 웨이트 값을 주자. 물론 이 안에 있는 웨이트 값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RGB 3개의 채널에 대해서 다 똑같은 값들로 컨버루션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얘가 그런 방향으로 알아서 학습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절한 자유도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게. 근데 좀 달라야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은 다 다를 수는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개수의 커널 값, 웨이트 값을 줘가지고 컨버루션 할 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그 RGB 3개 채널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커널을 가하는데 K by K by RGB 이런 커널로 곱해야 된다. 물론 이 안에 있는 값들은 다 학습할 거고요, 이제. 자, 그러면 컨버루션 연산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 요 커널인 K by K by RGB 3과 똑같은 영역에 있는 것들, 같은 모양의 영역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컨버루션 하듯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다 곱해요. 앞에 요거랑 얘랑 곱하고 그 다음 거랑 곱하고 그러면 총 가로 세로 K by K by 곱하기 RGB
해서 k by k by 세 번의 곱셈을 하겠죠. 네. 곱셈을 해서 다 더하면은 네. 한 개의 출력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컨볼루션 연산. 자, 이거를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고 한 줄씩 내려가면서 연산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한 장의 출력이 나올 거예요. 만약 이 커널이 가령 이쪽 방향의 엣지를 디텍트하는 커널이다 하면은 요 출력은 어떤 의미냐면요. 요 입력 이미지에서 어디에 요런 방향의 엣지가 있는지, 네. 요런 방향의 엣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값이 좀 크게 나오겠죠. 네. 그 하이패스 필터를 하게 되니까 아닌 부분은 좀 값이 작게 나오는 뭐 어떤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즉 요 방향 엣지에 대해서 보통 특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 그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방향의 엣지를 디텍트하도록 얘가 학습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요 출력은 입력에서 요런 방향의 엣지가 있는 부분에 좀 큰 값을 가지는 뭐 그러한 데이터로 출력되겠죠. 자,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네. 얘 하나는 디텍트할 수 있는, 검출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예요. 이런 엣지냐? 뭐 저런 엣지냐?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이미지 처리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도록 신경망을 하겠죠. 네. 자, 그럼 그 신경망이 그 기능을 할 때 과연 이런 엣지, 뭐 디텍트할 엣지가 하나뿐이겠냐? 네. 보통 아니겠죠. 네. 보통 이런 엣지도 필요하고 저런 엣지도 디텍트할 수 있고 뭐 이런 엣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엣지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런 방향, 저 방향, 다양한 형태, 다양한 엣지를 디텍트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각각마다 전부 다 네. 뭔가 커널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일단 많이 둬야 돼요. 자, 그래서 가령 주황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제가 색깔로 구별하는데요. 얘에 대해서 컨볼루션도 취해야 되고요. 얘에 대해서 컨볼루션도 해야 되고요. 얘에 대해서 컨볼루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이 각각의 커널들은 서로 다르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즉, 가령 이 커널은 뭐 가령 이렇게 엣지를 디텍트하도록, 이 커널은 이렇게 요 방향 엣지를 디텍트하도록, 이 커널은 이런 가로 방향 엣지를 디텍트하도록. 물론 어떤 특징을 검출하는 커널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학습해봐야 알아요. 학습하다 보면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이냐? 충분한 자유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몇 개의 특징을 디텍트해야 될지, 첫 번째 층에서 몇 개의 특징을 디텍트할지 해야 될지 모르니까 충분히 많은 양의 특징을 디텍트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개수의 필터, 커널을 처음에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네. 저기서 우리처럼 만약 n개의 필터, 커널을 만들어 놨다 하면은 네, 얘랑 컨볼루션 했을 때 출력은 가로, 세로 곱하기 n장의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3차원적인 데이터 나오게 되겠고요. 이걸로 보통 n개의 아웃풋 피처맵, 피처는 특징이 되잖아요. 특징 값들이 어떻게 있는지 맵 지도같이 상태로 나와 있다. 네, 그것이 출력 피처맵인데 그게 n장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혹은 n개의 채널이다. n개의 채널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층에서 할 연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층, 두 번째 층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층에서 입력은요. 네, 가로, 세로 있고 n개의 피처맵이 들어와요. 네, 입력 자체가 n개의 피처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개 출력. 그리고 각각의 피처맵은 h 곱하기 w, 네, 2차원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보통 이 각각의 한 개의 데이터는 이제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입력 데이터 들어오면요. 이제 얘에 대해서 역시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해야겠죠. 네. 어떻게? k by k by n 커널로. 여기서 요 n과 요 n은 같아야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모양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입력 피처맵의 개수가 n이니까 얘도 역시 k by k by n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해야 되고요. 이 컨볼루션에 대해서 같은 모양의 데이터, 입력 데이터 중에 같은 모양의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역시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싹 곱해서 다 더하면은 한 개의 출력 데이터 나오겠고요. 이거를 가로 세로 돌아다니면서, 즉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고 밑으로 한 줄씩 내려오면서 2000줄 딱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한 장의 출력 데이터가 나오고요. 한 장의 출력 데이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커널을 과연 커널 한 개는 한 종류의 피처, 한 종류의 특징, 한 종류의 어떤 뭔가 특성만을 검출할 수 있으니까, 2층에서 몇 개의 특성을 검출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충분히 많은 커널을 가지고 연산을 해가지고 2층에서 요 두 번째 층에서 충분히 많은 수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총 만약에 m개의 필터, m개의 커널을 썼다면요, 각각에 대해서 한 장의 피처빔이 나오니까 출력은 총 가로 세로 곱하기 m장의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m개의 아웃풋 피처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는 m개의 채널. 이게 두 번째 층에서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층부터는요, 이거 반복이에요, 그냥. 즉, 보면 출력이 3차원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층은 입력이 역시 3차원 데이터예요. 그 3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역시 이러한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데, 커널 하나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하면은 출력이 한 장만 나온 거죠. 출력이 한 장, 2D 데이터 한 장만 나와요. 근데 그거를 몇 개의 커널, 충분히 많은 수의 커널에 대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커널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역시 출력 데이터는 이와 같이 3차원 데이터 나와요. 그럼 이 출력 데이터 3차원 데이터니까 역시 그 다음 층 입력도 역시 이러한 3차원 데이터. 또 여러 개의 커널에 대해서 연산. 그러면 역시 또 3차원 데이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 하는 것이, 각각 층마다 저런 연산을 해주는 것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한 층에서 컨볼루셔널 레이어, 방금 같은 연산하는 것을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부르는데요. 한 층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연산은 이와 같아요. 여기서 가장 안쪽에 있는 이 포문은요, 요 세 개의 포문은요, k by n, 즉 한 개의 커널에 대해서 한 개의 커널에 대해서 가지고 한 개의 데이터, 출력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한 개의 커널 가지고 한 개의 출력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요거, 즉 k by n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입력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해당되는 개수랑 싹 곱해서 다 더하는 부분, 이만큼이 되겠고요. 그거를 가로 세로 돌아다니면서 해야겠죠? 그것이 요 포문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돌아다니면서 쭉 계산하면요, 요까지 해가지고 한 장의 출력 피처맵, 한 장의 2D 데이터가 나와요. 그거를 여러 개의 커널에 대해서 해야겠죠. 그러면 총 m장의 아웃풋 피처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한 층에서 연산이 되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6중 반복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연산을 많이 해야 되냐면요, 곱셈수를 대충 봤을 때 n 곱하기 r 곱하기 c 곱하기 n 곱하기 k 곱하기 k예요. 이게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요, 가령 뭐 m과 n이 대충 100이고 r과 c가 대충 200이다, 그리고 k가 3이다 하면요, 대충 3.6 기가번, 36억 번의 곱셈을 해야 한 층에서의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값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해요. 보통 한 층에서 이 정도 연산을 합니다. 보통 그 정도 연산 규모가 이 정도 되겠고요. 자, 이런 연산을 매 층마다 하는 것, 각각의 층마다 이러한 컨볼루션 연산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쭉 계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이미지에 들어왔을 때 각각의 층마다 이런 연산을 해가지고 이런 연산을 하는 것이 바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는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방금 설명한 컨볼루션 레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레이어도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여러 층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쭉 거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출력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로 마지막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뭐 한 개나 두 개, 세 개 정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뭐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의 한 층이에요. 네. 이렇게 어떤 입력 노드들이 있을 때 이게 출력해도 모두에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영향 주는 거. 네. 이렇게 하는 거 봤었죠, 여러분? 네, 그냥 일반적인 신경망의 한 층이 되겠어요. 요 한 층, 일반적인 신경망의 한 층이 바로 그 CNN에서 말하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게 약간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은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3차원적인 구조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풀리 커넥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입력이 이렇게 1차원적으로 노드가 나열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요 사이에는 어떤 작업이 벌어지냐면요. 즉,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에서 그 풀리 커넥트 레이어, 첫 번째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작업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3차원적인 데이터를 1차원적인 벡터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걸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런 3차원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면은 어차피 메모리 안에는 1차원적으로 저장되잖아요. 그냥 그걸 그대로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고 가장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필요하냐면요. 그 컨볼루션 레이어, 혹은 컨볼루션 연산의 특징이 뭐냐면요. 얘는 지역적인 정보만을 모아요. 즉, 보통 이렇게 3차원 이런 입력이 들어올 때 보통 가로 K, 세로 K, K by K 영역에서 뒤로 쭉 보니까 가로 세로 방향으로 본다면요. 요만한 영역의 정보만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동하면서 이렇게 정보 모으고, 이렇게 정보 모으고, 이렇게 정보 모으고. 물론 이게 여러 층을 거치면서 점점 더 넓은 영역의 정보를 모으게 하지만 어쨌든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정보를 모으는 그러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이제 신경망을 통해서 뭔가 판단할 때 어떤 출력을 내야 되는데 이 판단을 할 때 어떤 지역적인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겠죠. 결국 언젠가는 전체를 다 봐서 판단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풀리 커넥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하나의 노드를 계산할 때, 어떤 하나의 노드의 출력값을 계산할 때, 그 앞에 층 노드의 모든 노드에서 정보를 다 받아들여요. 즉, 전체를 다 보아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전체를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각각 지역적으로 모은 정보를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거치면서 전체를 봐가면서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마지막에 출력을 판단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라는 것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풀링 레이어는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풀링 레이어는 특징은 그 입력 피점에 각각에 대해서 따로 연산을 해요. 즉 원래는 제가 현재 2차원 그랬지만 실제로는 3차원적인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사이사이 들어가니까 이게 3차원적인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실제 연산 자체는 각각 3차원 데이터 통째로 하는 것이 아니라 2차원적으로 다 분리시켜가지고 연산하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 그림에는 2차원적으로만 그려놨고요. 자, 각각의 피점에 대해서 각각 따로 연산하는데 그 연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각각의 K by K 영역을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영역 잡아서 여기 대해서 가장 큰 값, 맥스를 구하든지 아니면 저 영역 안에서 그냥 평균을 해요. 그거를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한 칸씩 옆으로 그 다음 K by K, 한 칸 옆으로 K by K, 또 한 칸 옆으로 K by K 해가면서 이렇게 출력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거 그냥 컨볼루션 연산 있잖아. 그냥 2D 컨볼루션 연산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보통 볼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2D 컨볼루션 연산과 거의 차이 없어요. 이제 맥스나 에버리지 구한다. 이것만 있는 거고요. 근데 풀링 레이어는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더 들어가는데요. 보통 풀링 레이어 할 때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을 같이 적용합니다. 자, 스트라이드는 뭐냐면요. 원래는 컨볼루션 연산이나 풀링 레이어 할 때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칸씩이 아니라 여러 칸씩 움직일 때 그걸 스트라이드라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드가 2다 하면요. 자, 어떤 영역 K by K 영역에서 맥스 또는 에버리지를 구해가지고 하나 출력값 구했다. 한 다음에 그 다음 거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한 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드가 2면은 두 칸을 움직이는 거예요. 네. 두 칸 움직여서 역시 그 다음엔 K by K 영역에 대해서 맥스 또는 에버리지. 그 다음에 두 칸 움직여서 K by K 영역에 대해서 맥스 또는 에버리지. 이거를 쭉 옆으로 이동하면서 하고요. 밑으로 줄 내려올 때도 역시 두 줄씩 내려오면서 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스트라이드가 2일 때의 연산이에요. 역시 이게 쭉 왔다 갔다 하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가로 세로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스트라이드가 2면요. 그래서 보통 쓰는 컨피그레이션이 이제 K도 2로 하고 S도 2로 하는 거예요. 즉 2x2, 2x2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맥스 또는 에버리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칸씩 건너뛰면서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컨피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거치게 나면요. 스트라이드가 2인 걸 거치게 나면은 역시 가로 세로는 반이 되겠죠. 자, 그럼 컨볼루션에 대해서 약간 잡다한 거 좀 설명드리면요. 네.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출력의 크기를 생각해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컨볼루션 연산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 개수보다 출력 데이터 개수가 적다고 했죠. 네. 역시 이미지에 대해서 적용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가로 세로 길이가 h by hw, 세로가 h, 가로가 w인 요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k by k by n, 네, 이런 커널을 가하게 되면은 이런 커널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취하게 되면요. 네. 그러면은 세로랑 가로가 각각 k 빼기 1만큼 줄어들어요. 네. 네, 이건 원래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싫으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컨볼루션 연산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패딩이라든지 카핑 아니면 랩핑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패딩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전부 다 P개씩 패딩. 다시 말하면 0이란 데이터가 더 있다 보는 거예요. 위쪽으로도 P줄만큼 0이란 데이터가 있고 오른쪽으로도 P줄만큼 0이란 데이터. 밑으로도 역시 P줄, 왼쪽으로 역시 P개의 줄만큼 0이란 데이터가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다고 가정하고 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P만큼 패딩이 있게 되면은 그 출력 예산 역시 2P만큼 늘어나야 되겠고요. 만약에 P를 2분의 K-1로 두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K가 3이면은 P는 1이면 돼요. 즉 한 줄로 0을 둘러싸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네, 출력의 크기랑 입력 크기가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쓰이는 설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풀링 레이어 할 때요. 제가 스트라이드 설명했죠. 네, 이렇게 스트라이드가 2면은 두 칸씩 건너뛰면서 연산한다 했잖아요. 컨볼루션 레이어도 역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컨볼루션 레이어도 역시 스트라이드 개념을 도입해가지고요. 이렇게 두 칸씩, 두 줄씩 건너뛰면서 연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크기는 이와 같이 바뀌겠죠. S로 나누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층마다 곱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개수값 곱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이어스, 끝에 바이어스 더하는 텀도 있었죠. 네, 역시 컨버전 레이어도 역시 바이어스를 더할 수 있고요. 다만 좀 다른 점이 바이어스를 더할 때 각각의 피처맵마다 한 개의 바이어스 값을 사용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커널, 이 필터를 쭉 곱해서 한 장을 구하는데 그 한 장에 대해서 전부 다 B0을 더해주고요. 네, 두 번째 피처맵을 다 계산한 다음에 거기 전체 그 두 번째 피처맵 전체에 대해서 B1 더해주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피처맵마다 하나의 바이어스 값을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 한 2014년, 15년쯤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이해하려면요, 일단 공변량 시프트 형상부터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부터 좀 어렵죠. 공변량 시프트래요. 네, 뭐 하여튼 저런 게 있대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그 신경계 학습이란 것은 각각의 층을 학습하잖아요. 이렇게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쪽 학습하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레이어 1을 학습하게 되면은 레이어 1에 있는 여러 가지 계속값들이 다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면은 얘의 출력도 바뀌는 거예요. 즉 학습을 한번 할 때마다 이제 같은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학습을 할 때마다 이 출력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레이어 2 입장에서 어떠냐면요.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입력이 계속 바뀌는데 이게 그냥 뭐 바뀌는 건 이해하는데 데이터의 분포가 계속 바뀌어요. 즉 이게 앞에 층의 학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두 번째 층에 들어온 데이터가 어떨 때는 엄청 큰 데이터 들어오고 어떨 때는 엄청 작은 데이터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플러스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만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레이어 2는 그때부터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또 얘는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얘가 큰 걸 주면은 큰 데 맞춰서 학습하고 작은 걸 주면은 작은 걸 맞춰서 학습하고 이게 또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각각 층이 잘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앞에 층에서 너무 뭐 바뀌는 값을 주게 되면 뒤 층에서 이게 막 어디에 내가 맞춰야 되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학습이 잘 안 되는 것을 이제 공변량 시프트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보통 이게 분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하는 해결책이 그냥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하자. 네. 그래서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요, 입력에 대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네, 평균을 빼주고, 네, 그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나눠주게 되면은, 네, 그 결과는 네, 평균은 0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인. 네, 그런 식으로 분포가 일정이 되죠. 네. 자, 이렇게 정규화하면은 분포가 일정해지니까 네, 뒤에 이 데이터를 받는 입장에 봤을 때는 분포가 일정한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학습할 때 더 편한 거예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네. 이 정규화를 하려면 결국 평균이랑 이 표준 편차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전체 훈련 데이터 모두에서 평균 구한다? 전체 훈련 데이터에서 표준 편차 구한다? 네, 이게 쉽지 않겠죠. 네. 자, 그래서 사람들 보통 많이 쓰는 것이요. 네. 미니 배치 단위로 요걸 하게 되겠습니다. 자, 미니 배치는 뭐냐면요. 앞에 설명했는데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이제 미니 배치 단위로 이제 디센트를 계산하고 미분을 계산하고 그 단위로 계수값들을 업데이트한다고 했죠. 즉 미니 배치 단위의 데이터들을 쭉 처리한 다음에 그때 나오는 그 미분 값들을 쭉 모아가지고 한번 업데이트 뭐 이런 시간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단위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정규화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산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각각의 컨버전 레이어를 끝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 함수를 거치기 전에, 렐루 같은 거 넣기 전에 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넣어가지고 앞에서처럼 그러한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 연산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그때 정규화 연산을 할 때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요. 전체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아니라 각각의 미니 배치 안에서의 평균과 미니 배치 안에서의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정규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만 요 배치 노멀레이션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은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돼요. 그런데 정말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것이 좋을까? 네,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면 신경망이라는 것이 뭐 평균이 약간 높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과연 정말로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표준 편차가 1인 것이 정말로 좋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 배치 노멀레이션 레이어 다음에 뭘 놓냐면요. 스케일 레이어라는 것을 하나 더 둬요. 네.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요 스케일이 얼마이고 시프트가 얼마인지, 즉 평균을 얼마로 하고 표준 편차를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명시적으로 학습하는 요 간말은 베타는 학습하는 양입니다. 명시적으로 학습하는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놓게 되면요. 네. 좋은 점이 되게 많대요. 첫 번째로 가중치 초기화를 대충 해도 된대요. 네. 되게 예전에 되게 섬세하게 막 조정하고 했어야 했는데 얘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하면요. 좀 대충 해도 학습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률을 크게 해도 수렴이 잘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함수 이용해도 학습이 잘 된대요. 자, 이게 시그모드 함수 이용하게 되면은 별로 안 좋은 것이 시그모드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는 이게 미분값이 0이어가지고 이게 미분값이 0이면은 이거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분값만큼 이제 이동하는데 미분값이 0이어서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평균을 대충 0으로 맞춰주잖아요. 가운데로.
그러니까 시그마 함수가 이렇게 어떤 미분 값이 괜찮은 값이 있는 영역으로 데이터를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모드 함수를 활성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학습이 잘 되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의 분포를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일종의 규제 효과, 자유도를 적절히 낮춰가지고 그 오버피팅이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나타나기 전에는 드롭아웃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규제 효과를 많이 줬었는데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도입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드롭아웃을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쓰지 않아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충분히 규제 효과를 제공해가지고 오버피팅이 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많이 사용되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어떤 현상인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CNN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층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